이건 제가 예전에도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와 함께 그 후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이즈미노 히로바, 즉 샘의 광장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빨간 옷을 입은 여자에 대해 투채널에 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카의 중심지인 우메다에 있는 이즈미노 히로바라는 장소에서 빨간 옷을 입은 어떤 여자를 발견했다는 게시글이 투채널에 올라옵니다. 언제나처럼 투채널 특유의 약시질일 거라 생각한 투채널러들. 그러나 이 여자를 봤던 적이 있다는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다수 올라오면서 스레는 서서히 패닉에 휩싸이게 된 거죠. 이 스레에서 일은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글은 이렇습니다. 일이 말하기로는 3년 정도 전 이즈미노 히로바에서 이상한 여자가 서성이고 있었다. 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주 봤어. 서른 안팎으로 빨간색 오래된 디자인의 낡은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몸집이 작고 안색도 나쁘고 눈은 개슴츠래. 머리카락은 등 가까이까지 내려와 있었고 꼭 붙임머리를 한 것 같이 보였어. 일은 이 이상한 여자가 서성이는 것을 아주 자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독특한 분위기가 무서웠던 일은 되도록 여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있었죠. 이즈미노 히로바 부근에는 길거리에서 춘을 유도하는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일. 어느 날 퇴근하던 길에 이 광장 내 약국 매장에서 화장품을 싸게 팔고 있었어. 나는 쇼핑하는데 공을 좀 많이 들이는 편이라 그때도 아마 1시간 가까이 가게에 있었을걸? 그날 밤도 여자는 광장을 서성이고 있었고 맨날 있는 일이니까 특별히 마음에는 안 뒀지. 그런데 가게에서 나왔을 때 시선을 느껴 고개를 들어보니까 광장 한가운데 있는 분수대를 사이에 두고서는 여자가 내 쪽을 보고 있는 거야.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난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데도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 얼굴 같은 건 잘 안 보이거든? 근데 그 여자는 이상하게 또렷하게 보이더라고. 꼭 3D 같이. 이때 일은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약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만 마치 가위에 눌린 듯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자 항상 흐느적대며 걸어다니던 여자가 순식간에 일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자는 정말로 이상한 모습으로 머리카락은 산발을 하고 옷소매를 흔들면서 일의 옆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주위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여자를 깨닫지 못한 것 같았죠. 엄청난 얼굴로 웃고 있어서 그 표정의 무서움으로 정신이 아득해졌어. 왜냐하면 눈알이 있는 곳이 전부 새까맣게 변해 있었거든. 무서워. 이젠 끝났어 싶었을 때 갑자기 누가 뒤에서 꽉 하고 팔을 잡았어.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몸이 풀렸지. 그 사람은 남자로 내가 말을 걸려고 했더니 조용히 하고 작은 소리로 주의를 줬어. 멍하니 고개를 들고 있는데 내 손을 잡은 남자의 손에 점점 힘이 들어가면서 무서운 얼굴을 하고 앞을 보고 있었어. 그 시선에 끌려 나도 고개를 돌렸는데 여자가 바로 옆에 서서 남자를 잡아주기라는 것 같은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어. 엄청나게 오싹한 얼굴로 인해 무서워서 옆에서 떨고만 있었지만 여자는 이젠 나는 안중에도 없다는 느낌으로 죽여버린다 라고 중얼대고 나서 남자 옆을 부딪히듯 지나쳐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 남자는 그 뒤 나를 세게 당겨서 끌고는 역 구내까지 와서 겨우 손을 놔주었어. 역 안이 번화하니 조막가 있던 일이 안 믿어져 그냥 멍하니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을 걸어왔기 때문에 끄덕이긴 했지만 실상은 엄청나게 패닉이었다고 봐. 그 사람의 이름을 묻거나 도움을 받았는데도 감사 인사를 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지. 남자는 개찰구까지 나를 데려다 줬어. 그리고 헤어질 때 이제 저긴 지나다니면 안 돼 라는 말을 해서 그래도 일을 다녀야 하는데 했더니 목숨이 아까우면 그만둬. 대답할 방법이 없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오늘은 운이 좋았어. 당신의 수호신이 나를 불러서 당신을 지키게 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우연이라고 알겠어? 당신이 살아날 수 있던 건 어쩌다 우연히 수호신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당신 옆에 있었던 것 뿐이야. 그놈한테 죽임당하고 싶지 않으면 이제 거기로 가지마. 훈련 같은 건 지금까지 본 적도 없었던 일은 자기가 체험한 조금 아까의 사건이 뭐였는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
더구나 여자는 아무리 봐도 산 사람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아 대답하기를 주저하고 말게 됩니다. 그런 일에게 남자는 혼자 다니지 말라며 반복해서 조언한 뒤 그대로 어딘가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일로부터 2달 후 일은 일을 그만두고 이즈미노 히로바를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것. 남자에 대해서도 자기를 구해준 것에 감사하는 반면 어쩌면 속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뭔지, 그건 그것대로 이상한 이야기라며 즐겁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은 그 무서운 일을 당했던 다음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이즈미노 히로바를 지났다고 합니다. 낮에 지날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밤에 지날 때는 남자 말이 머리에 떠올라 무서웠다고 하는 일. 몸에다 밤거리는 밤에도 불야성인 번화가가 많아 일의 경계심은 옅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이 이즈미노 히로바로 연결되는 계단을 중간까지 내려갔을 때 빨간 옷의 여자가 계단 구석 쪽에서 자기 쪽에 등을 돌린 채 앉아있는 걸 발견하고 말았던 겁니다. 어쩌면 숨어서 기다리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일이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여자가 마치 실에 조종당하는 마리오네트처럼 부자연스럽게 비틀대며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은 그 순간 내 쪽으로 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황급히 계단을 뛰어올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일은 한 번도 그 광장 근처에는 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런데 일을 그만두기 얼마 전에 직장 동료 3명과 그냥 길을 가던 중 빨간 옷 입은 여자 봤냐고 물어봤더니 그중 한 명이 아, 그 섬뜩한 여자? 하고 대답해줬다는 겁니다. 그 동료도 여자가 무서워서 시야에 넣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으니 설마 귀신 일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은 아직도 그 여자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생각하지만 확인하러 갈 용기는 없다며 말을 마칩니다. 그러자 일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쓰레민이 이런 글을 올립니다. 아, 이거나 짐작하는 거 있어. 나는 이즈미노 히로바 근처에 있는 여장남자바에 자주 다니는데 거기 단골집애한테 그거랑 비슷한 얘기 들어봤어. 그리고 나도 그 남자 본 적 있는 것 같아. 이즈미노 히로바는 근처에 여장남자가 많으니까 좀 이상하긴 해도 그 여자한테 들었던 게 이런 이야기였어. 이즈미노 히로바에서 사람을 기다리던 단골이 이상한 여자를 분명히 봤대. 어떤 옷인지는 듣지 못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는 느낌이라나? 그래서 그 괴물 같은 여자가 어슬렁대다가 서로 눈이 마주쳐버린 것 같아. 그랬더니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남자가 나타나서 그 이상한 여자 손을 잡고 끌고 갔대. 보고 있는 단골은 온몸에 힘이 빠졌다고 그 남자가 보지마! 라고 했대. 또 다른 이야기도 스레에 올라옵니다. 나는 그냥 이상한 사람을 본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보통의 중년 남자가 또 있네? 라면서 광장 중앙에 있는 시설 같은 걸 보고 중얼댔어. 딱히 이상한 사람은 없었는데 친구가 오나 봤다가 다시 남자 쪽을 봤더니 이미 사라져 있었어. 그 얘기를 듣고 난 뒤라 약간 오싹하더라. 그 다음에는 오사카부에 사는 다른 스레 주민도 이즈미노 히로바는 메이저한 장소임에도 분위기가 어둡고 적응이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민은 누군가 이즈미노 히로바에 가서 리포트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도 꺼냈습니다. 또한 최근 이즈미노 히로바를 다녀왔다라는 스레 주민도 나타났습니다만 빨간 옷의 여자를 만나진 않았다고 하죠. 그러자 다른 하나가 또 나타나 작년 이즈미노 히로바에서 친구와 찍었다는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이 주민의 말에 의하면 사진 가운데 안쪽에 찍을 때는 없었던 2사람이 찍혀있다는 것. 그러나 이 사진은 왠지 업로드되고 몇 분 만에 지워져 볼 수 없게 되고 맙니다. 거기에 대해 사진을 업로드했던 사람은 그 사진에 찍힌 친구에게 사진을 투채널에 올렸다는 것을 전하자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지웠다는 거죠. 이 사진 내용은 빨간 드레스를 입은 조그마한 여자의 손을 양복을 입은 남자가 끌고 가는 뒷모습이라는 것으로 2사람의 몸이 투명해 보인다는 이야기와 사진을 삭제하라고 한 친구가 이즈미노 히로바에서 찍은 사진 전부를 없애자고 해서 이 사진을 올렸던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스레 주민이 이즈미노 히로바 이야기를 듣고 생각난 일이 있다는 글을 올립니다. 일주일 정도 전인가? 여느 때처럼 한밤중에 집 근처를 산책하면서 담배 한 대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탄 아줌마가 말을 걸어왔어. 집은 구면이라 밖에서 하는 거거든? 근데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말투도 약간 정신 나가 보이는 느낌이었어. 땡땡초에 땡번지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지. 나도 땡땡초에는 살고 있긴 하지만 번지까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미안합니다. 번지까지는 저도 하고 적당히 얼버무렸지. 그 사람 빨간 옷 입고 있더라. 그리고 일주일 지난 지금 그 번지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회란판이 돌다가 우리 집으로 왔어. 뭐 단순한 우연일 것 같지만 사람도 죽고. 이렇게 다른 스레 주민들에 의한 빨간 옷의 여자 목격 정보를 들으면서 일도 흥미진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은 여자가 이즈미노 히로바 근처밖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마 여자는 이동하는 건가 하는 불안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스레 주민들에게서 빨간 옷의 여자 목격담이 꽤 많이 올라옵니다. 이즈미노 히로바에서 별 특징도 없는 장소를 점거하듯 하고 있어서 그 이상함으로 인해 통행인들은 모두 여자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광장에 있는 공중전화로 분명 연결도 되어 있지 않은 수화기를 들고 혼잣말 같은 걸 중얼중얼대던 게 무서웠다고요. 그러던 중 어떤 스레 주민의 친구네 누나가 겪었다는 어떤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들어볼까요? 별로 무섭지 않을 수도 있지만 10년 이상 전의 이야기입니다. 친구 누나의 체험담입니다. 오사카의 우메다에 이즈미노 히로바라는 약속 장소가 있습니다만 그 누나는 거기서 친구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누나는 살짝 늦었대요. 그러나 친구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친구는 오지 않았죠. 그 당시는 아직 휴대폰 같은 게 없던 시절이라 누나는 공중전화로 친구네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의 엄마가 받으시더니 뭐라? 한참 전에 나갔는데? 라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가까이를 더 기다렸지만 역시 오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남자친구라도 만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 누나는 화가 치밀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친구네 집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친구가 받길래 왜 안 왔어? 하고 화를 냈더니 친구는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내가 오늘 같이 놀았던 사람은 누구야? 그 후 두 사람은 반은 돌아서 둘 다 서둘러 절에가 맥마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그 전에 고 엔도 슈사코의 에세이에서 우메다의 이즈미노 히로바에서 자신의 생령을 만난 사람이 몇 있다 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 씩 웃으며 지나친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이와 관련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령의 목적은 원래부터 친구의 누나였다던가요. 누구 이것과 비슷한 경험담 있는 분 없을까요? 이 게시판에서는 그 외에도 이즈미노 히로바 부근에서 빨간 마스크풍에 화장을 한 아줌마, 핑크색 점프수트에 키티 백팩을 메고 갑자기 팩에 든 두부를 먹기 시작하는 기괴한 아줌마 등 강렬한 인상을 주는 사람들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정보가 차례차례 올라오고 이리 올렸던 빨간 옷의 여자 정보와는 다소 다르지만 이즈미노 히로바가 위험한 곳이라는 게 확실시되며 이 스레는 끝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3년 후 죽을 만큼 무서운 이야기를 올리는 게시판에서 어떤 한 명의 스레 주민이 이런 이야기를 올렸던 겁니다. 길어지니까 그런 거 싫은 사람은 넘어가 주세요. 어느 여름날 고딩이었던 나는 편의점에 서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편의점은 책진 열대가 유리로 되어 있고 길 쪽으로 면한 벽에 놓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문득 유리벽으로 시선을 돌렸더니 한여름인데도 새빨간 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때는 한여름에 코트라는 것에 위화감을 못 느끼고 그 여자가 상당히 이뻐서 이쁜 누나가 있네 정도로 바뀌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잡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흘끔흘끔 그 여자를 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기분 탓인가 점점 내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뭐야? 이상하잖아. 점점 그렇게 느껴지면서 한여름에 새빨간 코트도 이상하단 걸 깨달았습니다. 위험한 사람이다 이건. 그렇게 느끼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미 다 읽은 잡지를 계속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지났나? 이젠 딴 데 갔겠지? 생각하고 고개를 들어본 거죠. 있었어요. 게다가 유리에 닿을락말락하게 바로 앞에. 그런데 그보다 더 놀란 게 여자의 눈. 아까까지만 해도 이쁘다고 느꼈던 얼굴은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였지만 눈만이 마치 크레파스로 눌러서 칠한 것처럼 새까만 거예요. 얼굴은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아닌 무표정이었고요.
새까만 눈만이 계속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10초 정도 눈을 마주친 채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읽던 잡지를 떨어뜨려서 그 소리에 정신을 차렸고 아래를 봤더니 괴담 만화책 같은 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읽고 있던 건 맨스 논노, 패션 잡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건 괴담 만화책, 그리고 깨닫고 만 겁니다. 그 만화 표지에 나오는 제목들 중에 오사카 이즈미노 히로바에 나오는 빨간 옷의 여자. 제가 있던 편의점은 이즈미노 히로바에서 계단을 올라 바로 있는 편의점입니다. 오컬트 게시판에서는 지금도 그 광장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햇바이브 쇼핑센터 쪽으로 죽어라 도망갔죠. 그리 무섭진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후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다시는 이즈미노 히로바 근처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즈미노 히로바 부근의 호텔에서도 심령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도 올리면서 그 근처는 정말 위험하다며 공포를 입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빨간 옷의 여자 정보가 올라온 날부터 3년이 지나도 계속 새로운 목격담이 나오는 것으로 인해 게시판에 빨간 옷의 여자 전용 게시판을 세워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빨간 옷 여자 목격 정보를 이야기하는 게시판이 세워졌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 여자의 정체에 대해 여러 가지 고찰이 올라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즈미노 히로바에서는 억지로 춘을 강요당하는 여성들이 많은 곳으로 그곳을 야쿠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둥, 그래서 이 광장은 여러 사념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건 아니냐는 둥, 그리고 어느 스레 주민의 아버지가 우메다 상업시설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빌딩 밖에 있는 여자가 계속 따라와서 기분 나쁘다는 손님의 불평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점원에게는 그 따라왔다던 여자가 보이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되면서도 어떻게든 그 손님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데 갑자기 밤 11시에 스레 주민들끼리 이즈미노 히로바에 집합하자 라는 2채널에선 익숙한 오프머인 기획을 개최하는 스레 주민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편승의 다른 주민이 오늘 저녁 6시에 이즈미노 히로바에 가겠다 라는 말을 꺼냈고, 표식으로 빨간 옷을 입고 분수 옆에 서 있을 테니까 발견한 사람은 웃어달라는 말을 하죠. 또한 개 중에는 빨간 옷의 여자를 발견한다면 말을 걸어 데이트를 신청하겠다는 놈도 나오고요. 여자라면 누구라도 좋다는 것으로 자기가 동정이라는 걸 보란듯이 알리는 하반신에 뇌가 달린 놈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녁 6시에 이즈미노 히로바에 왔다는 한 명의 스레 주민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이 인간은 약 30분간에 걸쳐 관찰했지만 빨간 옷의 여자는 없는 것 같다며 실망하는 모습이었죠. 그러자 이 흐름에 편승해 고베에서 광장을 향한다고 선언하는 스레 주민이 나타났습니다. 그 후 고베는 밤 9시경 이즈미노 히로바에 도착했습니다만 빨간 옷은 보이지 않고 왠지 머리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고베는 사진을 찍어도 아무것도 안 찍혀서 조금 있다가 돌아가겠다고 스레 주민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고베가 지금 새빨간 원피스 아줌마가 째려봤어 라는 말을 올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고베에 대해 다른 스레 주민은 진짜 빨간 옷과 눈이 마주치면 확실히 위화감을 느낄 테니 그건 그냥 빨간 옷 입은 눈매가 사나운 아줌마다 라고 전하면서 고베를 안심시키죠. 그리고 잠시 후 11시부터 11시 반까지 이즈노미 히로바에 있을 예정이라는 스레 주민이 나타나 월급날 전날이라 돈이 없어서 누가 자기한테 요시노야에서 한번 쏴달라고 거지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거지와 교대하는 것처럼 고베는 11시 전에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1시 반경 거지인 부타동이 이즈미노 히로바에 도착. 빨간 옷 여자도 다른 스레 주민도 보이지 않는다고 스레에 보고합니다. 부타동, 즉 돼지고기 덮밥은 그 뒤로도 휴대폰을 보는 남자가 2채널러인가 생각해 이야기를 걸어본 것 같은데 아니었다고 하죠. 그래서 누구와도 합류하지 못한 돼지고기 덮밥을 안타깝게 생각한 스레 주민들은 어떻게든 돼지고기 덮밥에게 돼지고기 덮밥을 먹이고 싶다는 평소엔 누구에게도 하지 않을 드문 선의를 보였던 겁니다. 그러다 현재 돼지고기 덮밥이 막차가 아슬아슬한 가운데 파란 옷의 청소부 아저씨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보고합니다. 그 글을 보고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처럼 빨간 옷의 여자 대 파란 옷의 아저씨라고 3유영화 제목 같은 말을 꺼내는 스레 주민. 그리고 12시 반경 아무런 수확도 없었던 돼지고기 덮밥은 귀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시아에서 자기 돈으로 사 먹은 것 같습니다. 그 돼지고기 덮밥에 의하면 밤 11시 반을 넘기면 풍속관계의 여자들은 광장에서 사라지고 대신에 파란 옷을 입은 청소부 아저씨들과
일 마치고 돌아가는 월급쟁이들 뿐이라는 것. 스레 주민들은 돼지고기 덮밥이 무사 귀환한 것, 그리고 염원이었던 돼지고기 덮밥을 먹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만, 돼지고기 덮밥은 이번 교통비와 돼지고기 덮밥으로 잔액이 1,000엔밖에 남지 않게 됐다며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월급을 타면 스레에 보고하기 위해서 디카를 사겠다는 투채널로 나온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여기서 1000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게시판은 닫히고 두 번째 게시판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과거에 투채널에 투하되었던 빨간 옷의 여자에 관련된 체험담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나는 미에현에 살고 있습니다만 학교가 끝난 후에는 자주 오사카에 갑니다. 거기서 쇼핑센터에 가거나 잡화점에도 가고 그래요. 그리고 영화도 보죠. 그런 뒤에는 이즈미노 히로바에 가서 거기서 오사카에 있는 고등학교에 간 친구와 만납니다. 나는 8시 좀 넘어서 이즈미노 히로바에 도착하지만 친구는 항상 8시 반에 옵니다. 지난달은 그 30분 동안 핸드폰 가게에 들어가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그랬더니 가게에 빨간 롱코트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화려하다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나와 어깨나 팔이 닿을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점차 불쾌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옆에서 카탈로그를 훔쳐보는 거라 보고 여자 쪽을 노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카탈로그를 훔쳐보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더 놀랐던 건 그 여자의 얼굴로 슬쩍 봤을 때는 보통 얼굴이었지만 눈만 새까맸어요. 흰자위가 없이요. 그 얼굴로 무표정하게 내 쪽을 계속 쳐다봐서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 글에 갑자기 오양이라는 스레 주민이 나타나 자기가 외할머니에게 예전에 들었던 아키짱 이야기가 원전이 됐던 건 아닐까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원래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와는 무관해요. 플레임은 모르겠지만 아키짱이라고 불렸던 빨간 원피스에 거리에 창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얽힌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관서지방에서는 영화 다이제스트라는 최신 영화의 상영기간이나 상영관을 소개하는 방송이 있었는데, 그 방송에서는 우메다 쇼치쿠 회관이라고, 그 안에는 우메다 피카데리 극장도 있었고 말이죠. 거기를 가는 방법을 이즈미노 히로바로 올라간 곳에 있다 라고 소개하던 일이 있어서 초등학교 때 무슨 애니를 보러 가고 싶어 나는 쇼치쿠 회관 근처 식당에서 일하는 할머니에게 이즈미노 히로바로 가는 방법을 물어봤죠. 그런데 할머니가 아이가 갈 곳이 아니다, 야쿠자들이 어슬렁대서 위험하다고 하면서 알려주질 않아 울면서 영화를 포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 중학생 때 혼자 영화관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된 나는 또 보러 가고 싶은 영화가 상영하게 돼서 이번에야말로 라는 심정으로 할머니한테 이즈미노 히로바가 있는 곳을 물어봤어요. 이때 할머니는 이미 식당을 그만두고 이모네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옛날과는 다르게 바로 장소를 알려줘서 신경이 쓰여 어째서 옛날에는 안 가르쳐줬냐고 따졌던 겁니다. 거기서 할머니는 아키짱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주 오래전 이즈미노 히로바는 지금처럼 세련되고 밝은 장소가 아니라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데요. 그 중에 아키짱이라고 불리는 화려한 빨간 원피스를 입은 몸을 파는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꽤 잘나갔던 여자였고 기도 셌던 그녀는 그런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는 가게의 아주머니나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돈으로 기둥서방을 키워 야쿠자 내에서 출세시키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만, 그 남자 깡패는 아무리 봐도 난폭하기만 하고 대갈통도 돌지 않았습니다. 장래가 깜깜한 남자로 식당 아줌마들의 견해로는 몹쓸놈한테 걸려든 자기를 인정하기 싫어서 괜히 센 척하는 말을 하는 거지 뭐. 즉 자존심만 높은 가요원 스타일의 여자였다고 하네요. 뭐 그런 여왕님 같은 느낌의 아키짱이었습니다만 일단 예뻤으니 단골 손님들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런 그녀였으니 주위의 여자들과 아무래도 트러블이 있었고 다른 거리 여자들과는 몇 번이나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카롭던 그녀의 성격이 굉장히 둥그러지고 상냥해진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주변 가게 아줌마가 그녀에게 물어봤더니 나에게 호딱반한 젊은 손님이 같이 시골에 가서 살자고 말했어요 라고 했다는데, 물론 아줌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있겠냐, 너 바보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젊은 남자는 오사카에서 돈을 벌었고 시골에서 장사라도 시작할까 한다, 돈은 있으니까 자기랑 연결된 야쿠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같이 가자면서 엄청난 금액을 아키짱에게 보여줬다고. 아줌마는 이렇게 기가 센 여자가 어째서 이렇게 시원하게 속아 넘어가는지 어이가 없었다네요. 그래서 그 아줌마도
그 젊은 손님을 봤다는데 확실히 비싼 옷차림에 상큼해 보이는 호청년이었다는데요. 오사카 아줌마답게 돈을 벌어 여자를 빼는 뒤 고향이 금이 환영한다는 그런 놈이 있을 리가 없다며 노골적으로 아키짱이 그놈에게 속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줌마의 진단은 옳았고 이 호청년은 무려 아키짱의 기둥서방과 같은 조직놈이었고 이놈은 여자로 장사하는 전문 조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되었냐면 원래 호청년은 미나미 근처에서 몇 명의 여성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윗사람이 은퇴하는 바람에 형제관계에 있던 우메다 조직에 신세를 지게 되면서 자기가 거느리던 창부가 아키짱과 싸우고 어떻게든 해달라고 울부짖는 바람에 아키짱을 속이기로 했다. 그런 게 이야기의 전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아키짱의 기둥서방과 그 호청년이라는 놈이 나중에 싸우게 된 게 할머니가 일하던 식당이라 대략적인 이유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제나처럼 이즈미노 히로바로 향하는 아키짱. 분수대에 걸터앉은 호청년을 보고 달려드는데 그 옆에 예전에 싸웠던 여자가 즐거운 얼굴로 앉아있는 겁니다. 남의 남자한테 손대지 말라는 듯 다가온 아키짱의 눈앞에서 딥키스를 나누는 두 사람. 발끈한 아키짱이 다가가서 무슨 소리냐, 날 버릴 생각이냐며 눈물을 글썽이는데 그런 아키짱에게 그놈이 한 말이 버리긴 뭘 버려? 처음부터 죽은 것도 아닌데. 동시에 완전히 승자의 미소를 짓는 옆의 여자. 그때서야 속은 것을 완전히 깨달은 아키짱. 일테지만 그녀의 대사는 변함없이 날 버릴 거야? 뿐이었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말하길 자존심이 너무 세서 속은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그때 그녀의 얼굴은 금방 눈물이 말라버렸고 이게 진정한 바니아의 얼굴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이야기가 기둥서방에게 들켜 버려주게 된 아키짱이 꺼내들었던 행동이 지금 이야기의 근원이 된 것 같습니다. 호청년에게 속아 기둥서방에게도 버려져 바로 홀몸이 되어버린 아키짱. 광장의 좋은 자리에서 손님을 받을 수도 없게 되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광장 안쪽을 어슬렁거리거나 해서 손님도 맡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던 손님들 중에서는 그녀를 찾아 상대해주려 했지만 그런 단골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죠. 이상하게 생각한 아줌마가 손님이었던 남자에게 몰래 이유를 물어보자 지금까지의 그녀가 거짓말처럼 변해 침대 위에서 날 데려가줘 라며 엄청난 힘으로 달라붙어 와서 너무 무서워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단골도 사라지고 고독한 시간이 많아지게 된 아키짱. 그러던 어느 날 분수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기다리던 여자친구와 만났을 때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또 날 속인 거야! 죽여버리겠어! 아키짱이 계단을 단숨에 뛰어내려와 그 커플에게 덤벼들려고 했습니다. 그걸 눈치챈 주변 가게 사람들이 붙잡았는데 그 커플은 그 호청년과 나이가 비슷할 뿐 본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경찰에게 엄중히 주의를 받고 이후 그렇게 덮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만 비슷한 연령대의 남녀를 보면 사나운 눈빛으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새 그녀는 사라지고 이즈미노 히로바도 깨끗하게 단장되었지만 그래도 아키짱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 분수는 옆에 앉을 수 없잖아요. 물이 튀니까요. 커플이 거기 앉아서 오랜 시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아키짱이 다시 오지 못하도록 말이죠.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키짱의 이야기를 듣고 슬픈 이야기라며 마음 아파하는 스레 주민들. 그런 상황에서도 모태 동정 솔로들은 아키짱 예쁘면 내가 데리고 살 텐데 등등. 에휴, 일본 놈들이나 한국 놈들이나. 또한 다른 스레 주민은 아키짱이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다면 상당히 강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생령이 되어 이즈미노 히로바에 나오는 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번에는 오늘 이즈미노 히로바를 지나왔다는 스레 주민이 겪었다는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이 주민은 자기가 이즈미노 히로바를 지날 때 보직 활동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 남자 둘이 빨간 옷의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쪽 남자가 저기 빨간 옷 입은 여자 말이야. 먼저 교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손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라며 같이 있던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데요. 그 친구는 누구? 라며 계속해서 물으며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걸 본 스레 주민도 남자가 가리키는 쪽을 봤으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네요. 그 뒤로 목격 정보가 올라오지 않은 채 스레가 4번째 게시판으로 옮겨갈 때, 일이 처음에 빨간 옷의 여자 정보를 올렸던 때와 같은 해에 JR선 요도바시 쪽 화장실에서 빨간 옷의 여자 같은 사람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스레 주민이 나타났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오컬트 게시판은 무섭다고 할까요? 저는 빙의 체질이라 피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사실 저는 2001년 9월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JR 요도바시 쪽 화장실에서 그녀 같은 사람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즈미노 히로바가 아니었죠. 다만 그 후로는 본 적은 없습니다. 2001년 9월 초, 아직도 기억나요. 굉장히 늦더위가 심하던 더운 날이었습니다. 쇼핑을 하려고 우메다의 전 남친과 같이 갔습니다만 화장실이 급해 저는 지금의 요도바시 쪽으로 나오는 JR선의 출입구 앞을 우회전해서 바로 나오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남친은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키오스크 앞에서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만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여자가 몇 명 줄을 서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뒤에 줄을 섰습니다만 그때 손 닦을 손수건을 잊은 걸 깨닫고 밖에서 기다리는 전 남친에게 돌아갔습니다. 화장실 입구는 남자 화장실 입구와 여자 화장실 입구가 마주보게 되어 있어서 그 가운데 휴지 자판기가 놓여있는 구조였습니다. 그 자판기의 맞은편, 즉 남자 화장실 바로 앞에 여자가 서 있는 걸 깨달았어요. 눈에 확 들어온 건 긴 머리와 새빨간 립스틱, 비도 오지 않았는데 우산을 손목에 걸치고 손목 부분이 심하게 더러워진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 기억이 그 코트 색깔은 빨간색이 아니라 베이지라고 할까요? 직장인들이 잘 입는 무난한 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 더운 JR선 구내에서 코트를 입고 있다는 것, 그리고 비도 오지 않는데 우산을 들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 정신병이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직감적으로 생각하며 다시 시선을 들다가 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정신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그다지 무섭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영감 체질이라 일부러 심령 스팟을 갈 일도 없죠. 그래서 나쁜 귀신에 홀리는 일도 없어요. 즉, 귀신이나 정신 나간 사람에게 공포를 느낀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확실히 눈에 띄는 복장에 허리에 닿을 정도로 긴 머리, 그리고 비교적 단정한 얼굴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립스틱이 새빨갛거든요. 진짜 진홍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옆모습이었는데 눈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검은 자유만. 왜냐하면 그 여자가 필요 이상으로 눈을 크게 뜨고 있었거든요. 일부러 필요 이상으로 눈을 부릅뜨고 있었어요. 그리고 옅은 미소.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죠. 그렇다기보다는 보면 안 돼, 위험해, 무서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어쨌든 안 돼. 키오스크에서 그 여자에게 숨듯 서 있는 전 남친에게 달려가 저 사람 무서워, 똑바로 쳐다보지 마 라고 했어요. 그는 그녀를 알아채지 못한 것 같지만 내 말을 듣고 그녀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멍한 얼굴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급했죠, 제가. 곧 돌아오겠다고 화장실로 돌아가 볼일을 보고 그녀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와 허둥지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뒤로도 좋지 않은 느낌, 그때의 새빨간 립스틱과 그 부릅뜬 눈과 희미한 미소는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하루 종일 둘이 어두운 기분으로 보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그 주변에 다가가는 건 피했죠. 지금은 화장실은 허물어서 없어졌습니다. 그 후로 그녀를 볼 일도 없어졌네요. 남친과는 사정이 있어서 헤어졌지만 오늘 이 스레를 보고 겁이 나서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그도 확실히 그날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단지 한 가지 그와 기억이 다른 점을 제외하고요. 그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빨간 코트 입고 있었어.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저는 그냥 어쩌면 립스틱이 너무 새빨개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새빨개서 코트도 빨간색으로 기억해버렸는지도 모른다고 했죠. 그 뒤로는 오사카역 구내는 이즈미노 히로바도 포함 깨끗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웠던 구내도 밝아졌고요. 제가 보기엔 귀신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정신적으로 안 좋은 쪽 아니었을까요? 단지 그 비정상적인 요기라고 할까요? 그녀가 제게 줬던 공포심이라고 할까요? 섬뜩해서 그랬을까요? 다시는 만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후로도 많은 스레 주민들이 이즈미노 히로바를 방문했습니다만 빨간 옷의 여자 같은 인물은 목격되지 않았고 있던 것은
원조교제 목적인 듯한 여자들과 그것을 사려던 아저씨들, 또는 체크무늬 셔츠에 배낭이라는 태고의 오타쿠 패션을 몸에 두르고 빨간 옷의 여자를 찾아 이즈미노 히로바에 나타난 투 채널러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개 중에는 머리에 고양이 귀 머리띠를 두른 40세 정도 되는 아저씨가 엄청난 속도로 사람들 틈을 가르고 달려가는 걸 봤다는 무엇보다 강렬한 목격 정보를 올린 스레 주민도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빨간 옷의 여자를 만나지 못한다 라는 상황을 보고 한 명의 주민이 어떤 가설을 내놓게 되죠. 이 주민은 과거에 빨간 옷의 여자를 봤다는 보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레 주민들이 확인하러 가면 모습을 못 본다는 건 빨간 옷의 여자를 봤다는 보고를 올린 극소의 사람들이 이미 빨간 옷의 여자를 데리고 간 것이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것.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가 빙의한 사람이 동티가 나서 죽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지금 이즈미노 히로바에 간데도 그 여자는 이미 없는 게 아닐까라고 합니다. 또는 아까의 아키짱의 이야기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속인 호청령과 그가 데리고 있던 여자와 모습이 비슷한 사람들에게만 모습을 드러내는 건 아닐까 하는 스레 주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청령과 슬플 정도로 닮지 않은 모쏠, 존못, 스레 주민들의 눈앞에 빨간 옷의 여자가 나올 리는 만무한 겁니다. 슬프군요. 이후로도 목격 정보는 나오지 않게 되고 이 빨간 옷의 여자 스레는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즈미노 히로바는 2019년에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돼 지금은 밝은 분위기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아키짱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